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내용의 제목은 로봇의 이해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봇의 정의, 두 번째로 로봇 분류 및 발전 방향, 세 번째로 로봇 핵심 기술, 네 번째로 요약입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로봇이랑 나랑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로봇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게 이제 그 인공지능 스피커인데, 클로바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우리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음악을 듣거나 날씨를 물어보거나 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휴보라는 로봇인데요. 2015년 달파라는 미 국방성에서 개최한 세계 재난 로봇 대회에서 우승한 아주 훌륭한 로봇이죠. 이 로봇이 이번 평창 올림픽에 앞서서 데니스 온 교수님과 함께 성화 봉송도 같이 했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LG전자에서 개발한 청소 로봇하고 안내 로봇인데요. 실제 지금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really nice. 와. 인천공항에서 활약하고 있는 LG전자 공항 로봇, 지금 만나보시죠. 지난달 LG전자는 공항 로봇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공항 내 시설 위치와 길을 알려주는 안내 로봇과 공항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소 로봇이 그 주인공인데요. 서비스 시작 후 공항 로봇은 공항 이용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기사로 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신기하고 똑똑한 것 같아요. 외국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It looks very new. Like in our place, we don't have that. 최고입니다. Amazing! 우선 안내 로봇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중앙 서버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공항 이용객들에게 탑승 게이트, 편의시설, 매장 등의 위치를 안내해줍니다. 공항에 와서 뭐 어디 찾으려고 그러면은 찾기도 힘들고 했는데 바로 해결돼서 좋습니다. 귀여워서 다가왔는데 안내까지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외국어도 되는 거죠? 그럼요, 물론이죠. 공항 안내 로봇은 에어스타 약국은 어디 있나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Where's the pharmacy? 영어, 药点在哪? 중국어, 薬局どこですか? 일본어까지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음성인식 플랫폼을 탑재해 4개 국어를 지원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필요한 경우 목적지까지 안내 로봇의 에스코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멋진데요? 툭 떼고 찾는 것보다는 아주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엄청 편리하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에어스타 기특한 친구. 청소 로봇이 콧노래를 부르며 공항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데요. 깨끗이 깨끗이. 말하면서 청소하는 게 귀엽고 신기하고 저희 집에도 하나 주고 싶고 사랑스럽게 노래하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청소 로봇은 공항 환경에 최적화된 청소 능력과 자율주행, 그리고 장애물 회피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하고 넓은 공항에서도 효율적인 청소가 가능합니다. I'm from Germany. I've never seen such a robot before. It's amazing to have such a robot here to clean the airport. Great. 네, 그러면 로봇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더니 1920년 체코 극작가 카렐 차페크의 여기 사진 속에 나오신 분이시죠. 공상과학 희극 로스의 유니버설 로봇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요된 노동이라는 뜻의 라보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극의 내용은 이런 책으로도 좀 발간이 되어 있고요. 이 사진 속의 모습이 이 사진에서 나와 있는 로봇이 아마 이 책에서 모사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로봇이 대체 언제서부터 사용되었을까 해가지고 제가 로봇의 역사를 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제 고대에는 알렉산드리아 기계학자 헤론이 증기, 동물, 사람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 문을 열거나 오르간을 연주하는 기계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불을 띄워서 증기를 이용해서 물을 요 통에서 요 통으로 옮기고 그 무게를 이용해서 문을 자동으로 여는 그 원리를 나타낸 건데요. 굉장히 그 당시 때는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두 번째는 페르시아의 알 자자리는 물을 끌어올리거나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기계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런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발명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혁명기의 로봇은 무엇이 있을까 이제 좀 찾아봤더니 프랑스 기술자 보캉송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오리 로봇을 개발했고 이게 훗날 외부 기계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자동화 기구의 표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발명인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굉장히 기계화적 발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요 오리의 입으로 뭐 물이나 기름 이런 것들 넣어주면 실제 로봇이 움직이고 날개도 파닥거리고 실제로 또 놀랍게도 먹은 거를 배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놀라운 발명품이죠. 또 이 외에도 뭐 요 당시 때 그 오즈의 마법사를 집필한 문학가 프랭크 봄이 그 책에서 양철인간, 그다음에 틱톡과 같은 오늘날의 로봇과 유사한 캐릭터를 발표했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현대 로봇은 현대의 로봇은 어떤 게 있나 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1946년 그레이 월터가 빛에 반응하고 따라다니는 최초의 자율지능형 로봇인 거북 로봇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 속의 모습이 요 거북 로봇을 나타낸 건데요. 이 빛을 이제 미리 프로그래밍은 된 건데 빛을 보면은 그 빛이 있는 쪽으로 계속 바퀴를 움직이면서 따라다니는 거죠. 뭐 지금의 기술로서는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그 당시 때는 엄청난 발명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달 탐사 로봇인데요. 1970년 소련에서 개발한 루노호트 1호라는 달 탐사 로봇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직립보행 로봇인데요. 일본은 참 직립보행 로봇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6년부터 이제 혼다가 개발해서 아마 2001년쯤 처음으로 이제 좀 완성형인 아시모를 좀 개발했고 저희도 이 일본의 직립보행 로봇의 그 자극을 받아서 일본보다 조금 뒤늦게 개발해가지고 아마 2004년도쯤에 카이스트에서 오준호 교수님이 휴보라는 이제 로봇을 개발을 완료했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더 발전된 개량형 휴보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은 뭔지 제가 이제 한번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 머릿속 저는 로봇을 공부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제 로봇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고 사람이랑 굉장히 유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니면 마징가 제트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영화도 있죠, 뭐 퍼시픽 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타서 싸움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재난 현장에서 사람을 구해준다던가 뭐 그런 종류의 로봇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간과 유사한 형태 아니면 인간이 탑승하여 조종할 수 있는 형태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상상하는 로봇이었는데요. 뭐 사실 실제 현존하는 로봇은 이런 두 가지 로봇 형태보다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존재합니다. 뭐 사람하고 유사한 형태를 가진 직립보행 뭐 휴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 공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죠. 이런 인간의 팔 형태를 모사한 로봇인데 이게 뭐 현재까지 굉장히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로봇의 종류죠.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소니의 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로봇이라고 해서 강아지를 흉내낸 로봇도 있고 인공지능 스피커 형태의 도 있고 뭐 이건 뭐 어떤 형태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디자인이 가미된 형태도 있고 실제로 한국에서 개발한 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로봇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로봇이 존재하고 이 각각의 로봇마다 고유한 각각의 역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제 로봇을 어떻게 분류해야 될까 해서 로봇의 분류를 이제 찾아보면은 이제 국제 로봇 연맹 IFR 자료에 보면은 로봇은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 서비스 로봇은 개인용 전문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의 정의는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 자료를 보면은 고정 또는 이동 가능하며 3개 이상의 동작 축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 제어 및 재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3개 이상의 동작 축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이렇게 요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로봇의 정의는 이것도 국제 로봇 연맹 IFR 자료에 의하면 작업 순서를 스스로 계획하고 자유롭게 동작하는 시스템, 산업 자동화 이해 분야에서 인간을 위해 유용한 작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로봇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물인데 인간은 이 물을 이제 마시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냐 하면은 이제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죠. 만질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맛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요런 오감을 이용해서 환경을 인식합니다. 환경을 인식해 가지고 저기 물이 어디에 있지 뭐 저게 물인가 이런 걸 판단하고 그런 걸 인식을 하고 그래서 저 물을 먹기 위해서 내가 저기까지 어떻게 가고 어떻게 먹을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실제 그 두뇌에서 나온 걸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뭐 걸어가고 손을 이용해서 잡고 뭐 입에다가 넣고 해서 이제 물을 마시는데 로봇도 이러한 행위들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유사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이제 뭐 로봇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카메라, 뭐 거리 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이용해서 먼저 인식을 합니다. 저 물이 어디에 있고 뭐가 물이고 뭐가 탁자인지를 이제 좀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 물을 잡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저기까지 가야 되고 또 가야 되는 데서 뭐 피해 가야 되는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추론을 해가지고 어떻게 피해 갈까 하고 저 물을 잡기 위해서는 물과 탁자를 구분해서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하고 이제 판단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계획이 쓰면은 행동을 하게 되죠. 이 행동을 하는 것들은 사실은 로봇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모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터들을 각각 제어하면서 저 물을 잡기 위해서 행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환경인식, 계획 판단, 행동 요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로봇 분류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로봇은 크게 산업용 로봇과 전문 서비스 로봇, 개인 서비스 로봇을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제 산업용 로봇은 제조 생산이 목적이고 도색, 용접, 이송 로봇과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서비스 로봇은 뭐 개방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 청소, 경비, 수술 로봇 이런 종류가 있을 테고요. 극한 환경에서 뭐 예를 들어 전장, 우주에서 운영되는 전투 로봇이나 달 탐사 로봇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 서비스 로봇은 이제 집이라는 뭐 독립된 환경에서 개인 또는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뭐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강아지 로봇이라든지 가사도우미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의 발전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을 나타낸 게 이제 요 사진인데요. 요 사진과 요 사진의 중간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과거에서부터 산업용 로봇은 이렇게 사람의 팔처럼 생긴 그런 머니플레이터라고도 불리는 요 산업용 로봇을 이용해서 고정된 장소에서 반복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용접 작업만 계속 24시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효율을 가졌는데 이제 뭐 이 공간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데 부딪히면은 굉장히 큰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그렇게 위험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안전거리가 이제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에서 이제 현재는
이제 이 로봇 팔을 이용해가지고 사람과 협력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 형태로 이제 점점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로봇의 팔들이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로봇 팔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고 이제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인간하고 가장 밀접해서 해야 되니까 이제 안전거리는 좀 이제 불필요하게 만드는 게 이제 기술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가 이제 이렇게 발전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요 그림을 보면 이제 로봇팔의 이동형 대차에 붙어 있는 모습인데요. 뭐 개념적으로는 로봇이 이동도 하고 이동하면서 로봇팔을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한다 이건데, 뭐 이러한 기술이 지금 현재 구현이 안 돼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로봇팔보다는 아직 많이 산업 현장에 배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면 고정돼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자율주행 정밀도나 이런 것들을 요해서 좀 더 이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요 단계를 지나서 좀 먼 미래에는 제가 뭐 미래학자가 아니라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인간과 굉장히 유사하고 인간이 들어가면 안 될 위험한 공간 내에서 인간을 대체해서 작업하지 않을까. 뭐 굉장히 위험한 공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스가 누출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런 데서 할 수 있고, 인간과 유사하다는 이유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인프라가 다 인간 위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사용하려면 인간하고 유사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개인용 서비스 로봇의 발전 방향인데요. 뭐 여기 사진을 보면 이제 청소 로봇이 나와 있는데, 요게 뭐 요새 인공지능 스피커가 이제 많이 나와서 한 100만 대 정도 팔렸다고 그러는데, 청소 로봇이 이제 그 전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가정용 개인용 서비스 로봇의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청소 로봇은 뭐 집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 있지만 집안 내에서 왔다 갔다 지그재그 아니면 패턴을 이용해서 청소하는 그런 단순 반복 작업을 하죠. 요새는 뭐 이렇게 약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이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요 사진 속의 모습은 이제 지보라고 미국 스타트업에서 이제 처음 이제 나온 건데, 요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뭐 날씨도 알려주고 사진도 찍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인공지능 스피커의 그런 한계라고 할까, 제한적인 소통밖에 할 수 없는데, 이것도 조만간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떤 형태가 예측되냐면은, 이제 그 로봇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제 서비스 로봇의 가장 뭐 바틀렉, 뭐 병목 현상, 어디가 해결돼야지 정말 우리가 1인 1로봇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이게 팔 기술입니다. 이게 팔 기술이 뭐 산업용 로봇에서는 팔 많이 쓰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데, 이제 일단 이게 비싸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정밀하게 제어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 팔이 사람을 잘못 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해결하기도 되게 어려운 뭐 그런 기술들인데, 근데 결국 이런 기술들이 해결이 돼서 이게 경량화되고 안전화되고 그러면 이제 가정에도 이렇게 개념처럼 싱크대 위에 이렇게 팔이 붙어 있어서 인간 대신 요리를 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협력 작업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 로봇팔 옆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요리를 하고, 로봇팔이 할 수 있는 요리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가사 생활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먼 미래에는 뭐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완전한 의사소통, 그다음에 조작, 그러니까 이제 팔을 말하는 거죠. 조작하고 자유 이동이 가능한 형태, 그리고 뭐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간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돼서 인간의 집에서 그냥 편히 있으면 되는 거죠. 이제 가사 도우미가 있어서 내가 하기 귀찮은 일들은 다 해주는 뭐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많은 로봇 하는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전문 서비스용 로봇의 발전 방향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수술용 로봇인데 여러분들도 뭐 뉴스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인간의 손으로 하기 힘든 정밀한 작업들을 이제 로봇 팔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해서 수술의 성공성을 확 높이는 이제 그런 건데, 결국 이거는 이제 정밀도를 사람을 대체하지만 결국 이 로봇을 조종하는 거는 이제 의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자율성은 낮은데, 이제 요 단계에서 이제 요새 조금 시작 단계죠. 이제 그 LG에서 그 공항에 서비스 로봇을 이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개방된 공간이고 사람들이 소통을 하려고 하고 조작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곳으로 이제 안내해 주려면 이동해야 되고, 이제 요런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을 이제 사람이 굉장히 공항처럼 많은 데서 이제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잘 개발이 되고 완료가 되면은 뭐 실제 이제 공상과학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뭐 이런 게 되겠죠. 뭐 요게 뭐 사진상으로는 자율주행차인데, 뭐 그럼 자율주행차가 이거보다 더 먼 미래냐, 이게 더 빨리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데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도 뭐 금방 될 것 같지만 아직은 안전 문제도 걸려 있고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는데, 이런 여기 앞서 말한 이런 기술들이 다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면 결국 자율주행 택시며 자율주행이 가능한 여러 가지 서비스, 뭐 배달업체도 자율주행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자동차들을 하고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이런 형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용은 조금 다르게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이제 가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뭐 사람이 원하면은 이렇게 아이언맨처럼 입을 수도 있고, 입지 않으면 그거 자체로 사람 형태를 가진 로봇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작은 뭐 요런 캡슐형이나 뭐 아주 조그만 뭐 이렇게 벌레처럼 돼가지고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뭐 암세포를 뭐 죽이는 그런 로봇도 만들어질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인간을 위험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로봇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핵심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기술은 다양한 산업 기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는데요. 로봇 핵심 기술은 크게 학습, 인식, 조작, 센서, 주행, HRI, 휴먼 로봇 인터랙션의 약자로서 인간과 로봇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이렇게 7가지 정도의 기술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핵심 기술들이 어떻게 산업기술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왔는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GPU의 발전을 통해서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대용량 학습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요새 말하는 딥러닝이라고 하죠. 그런 기술들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요 키넥트 센서, 요게 이제 원래 게임용으로 개발됐던 건데, 요 센서를 이용해서 요게 3D 정보를 굉장히 정확하게 주거든요. 그리고 또 가격도 매우 저렴했습니다. 한 20만원 정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센서를 이용해서 인식 쪽이나 조작, 주행 쪽, 또 뭐 HRI, 학습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로봇을 했던 연구자분들은 아마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었던 센서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했던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뭐 VR이니 AR이니 이런 새로운 산업 쪽으로도 또 다시 유입이 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식 기술 중에서 이제 음성 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은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PC, 스마트폰, 뭐 가전,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요새 요 뭐 사진처럼 인공지능 스피커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사람이 말하는 음성을 이제 뭐 거기에 노이즈도 섞여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외하고 그걸 전처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거기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특징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래서 나온 단어들을 이제 이게 어떠한 진짜 문자인가 이렇게 자연어 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음성 인식을 하고 사람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음성 인식 기술이 예전에는
단일 시스템 안에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PC 안에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문장을 뭐 10,000개 넣으면은 그 10,000개 이상이 되면은 절대 뭐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근데 이제 그게 요즘은 클라우드 서버에서 돌아가고 또 학습할 수 있는 딥러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장을 계속 학습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보급이 되면 그걸 사용하면 할수록 아마 인식할 수 있는 문장도 늘어나고 성능도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상인식 기술인데요. 영상인식 기술은 자율주행이나 위치인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위치인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예전은 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 점들 보시면 요게 이제 특징점인데, 이런 특징점들을 뽑아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다가 데이터베이스에 뭐 영상이 들어올 때마다 다 이런 특징점들을 뽑아서 비교를 하나씩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가장 매칭되는 개수가 많은 게 요 전동들이다 뭐 이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이제 요새는 그게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뭐 자동차 이미지를 뭐 수백만 장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학습을 시켜 가지고 이게 자동차다 아니다, 어떤 자동차다 아니다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됐고요. 뭐 요 사진이 그 한 예인데, 뭐 이 사진 속에서 뭐 여자가 카메라를 들고 있고 보라색 옷을 입은 여자는 뭘 잡고 있고 뭐 군중이 있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이 여자 뒤에 보라색 옷을 입은 여자가 뭐 어떤 핸드폰을 잡고 있고 이 사람들은 뭐 군중 속에 있다, 이렇게 어떤 상황까지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위치인식 기술인데요. 이제 위치인식 기술은 자율주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고 로봇에게 있어서도 아주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지의 실내 또는 실외 환경에서 자신의 위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는 기술, 즉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로 이동할 때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슬램이라고 통칭하는데, 이제 동시에 위치 추정과 매핑을 같이 하겠다.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내 위치를 정확히 알려면, 위치 추정을 하려면은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가 없으니까 지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지도를 만들려면 또 정확한 위치가 있지 않으면 정확한 지도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려운 기술이고 중요한 기술이고, 그래서 요걸 슬램이라고 하는데, 요게 어떠한 식으로 동작하는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요건 실제 로봇이 움직이는 거라기보다는 로봇은 실제 움직이는데, 이제 로봇이 움직일 때 기록한 데이터를 이제 화면에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로봇이 이동한 그 경로고요. 이제 로봇이 이동하면서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 추정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지도들을 정확하게 만들 수 없고, 내가 왔던 길을 다시 갔다 하더라도 삐뚤빼뚤 그려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요거 말고 또 이제 실외에서 하는 다른 요 동영상은 이제 그 슬램을 실외에서 한 동영상인데요. 이제 자동차가 움직일 때 거기에 자동차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제 파악하고 이동한 경로 기반으로 지도를 이제 만드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내외에서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빨리 되면 될수록 이제 로봇이 우리 실생활에 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빨라지겠죠. 네, 다음은 조작 기술인데요. 조작 기술은 크게 센싱, 계획, 실행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싱은 이제 비전이나 위치나 뭐 토크, 여러 가지 기타 센서들을 이용해서 이 뭐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뭐 컵을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 파악하는 거고요. 이제 계획은 이 컵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경로로 팔을 움직여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 이 테이블하고 부딪히지 않는지, 어떻게 얘를 잡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거고, 실행은 앞서 말한 계획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위치나 속도,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로 구성된 게 이제 크게 조작 기술의 한 축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행 기술은 뭐 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요 점에서 이제 요 지점까지 어떻게 하면 장애물하고 부딪히지 않고 잘 이동하느냐. 조작 기술은 굉장히 개념적으로 같죠. 그래서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센싱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제 센싱하는 게 여기서 비전이나 거리 센서 이런 장애물들을 이제 잘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요 지점까지 갈 수 있는지 경로 계획을 쭉 하게 되고, 이렇게 뽑은 경로를 어떻게 잘 로봇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지 위치나 속도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은 학습 기술인데요. 컴퓨터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이제 분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요새 딥러닝이 핫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다량의 데이터에서 어떤 게 의미 있는 지식인지 예전에 일일이 사람이 다 해줬는데, 요새는 그것조차도 딥러닝 기술에서 스스로 의미 있는 지식들을 추출하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자율주행할 때도 내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판단들을 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HRI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라고 사람과 로봇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인데, 이제 이것은 사용자의 의도를 판단해 가지고 그에 따른 적합한 반응과 행동을 수행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과 의사소통 및 상호 협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인데, 이 기술은 앞서 말한 모든 기술들이 정말 다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하기가 쉽지 않죠. 인간이 어떤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인식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 내가 요 사진 속에 입이나 눈이나 손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모든 그 로봇 핵심 기술이 다 상호적으로 잘 융합돼서 돌아가지 않으면 하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하드웨어 기술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로봇들 보시면 아시는 로봇, 페퍼처럼 아시는 로봇도 있고, 모르실 수 있는 로봇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나마 이제 이런 로봇들이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고 성형화 될 수 있었던 로봇인데, 이게 굉장히 이 부품들의 신뢰성이 그나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많은 로봇들이 양산이 된 로봇이 아니라서 내부적으로 보면은 선처리라든지 아니면 부품이 되게 상용품을 갖다 붙였다든지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제 요 로봇들은 그나마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해소되면 굉장히 비싸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하드웨어 기술에서는 이제 정밀기계 설계 기술과 그에 따른 신뢰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능형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간단히 말하면 이게 이제 로봇 팔인데 이 로봇 팔을 이렇게 들고 있으려면 이게 중력에 의해서 가만히 있으면 팔은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버틸려면 요 안에 모터를 넣고, 모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막 버텨줘야 되고, 그러면 그 모터의 무게 때문에 팔무게가 또 늘어나고, 그 팔무게가 늘어나면 다시 더 큰 모터를 넣어야 되고, 이런 게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제 이런 걸 어떻게 기구적으로 잘 설계를 하면은 이렇게 모터에 전력을 넣지 않고도 이 팔을 잘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이제 많이 연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품들의 경량화 및 조립이 아주 용이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돼야지 결국 로봇도 하루빨리 상용화가 많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센서 기술인데, 센서에는 거리 센서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특정 거리까지 레이저나 IR이나 초음파나 이런 빔이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쏴가지고 센서로부터 그 빛이
반사대 돌아온 데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거리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전 센서,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폴스토크 센서라고 해가지고 뭐 힘이나 회전력을 측정하는 센서, 그 다음에 촉각 센서, 뭐 관성 센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회전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가속도를 갖고 있는지, 이런 센서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센서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센서들이 신뢰성 있게 잘 만들어줘야 되고 가격이 싸져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로봇도 이런 센서들을 이용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고, 이게 이제 서로 다 이렇게 얽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화성 탐사 로봇인데, 여기만 해도 벌써 카메라만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17개가 이제 달라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카메라가 잘 동작하지 않으면은 이 로봇도 잘 동작을 할 수 없었겠죠. 그만큼 이제 이 센서가 중요하고, 이 센서를 만드는 것도 로봇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입니다. 로봇의 분류는 크게 산업용 로봇과 개인용 전문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로봇이 동작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환경인식, 두 번째 계획 및 판단, 세 번째 그에 따른 행동,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로봇의 핵심 기술은 주행, 조작, 인식, 기기학습, HRI, 하드웨어, 센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 산업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기술 발전을 한다. 이렇게 본 강의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